오늘도 조금 2차 전지 쪽에서 매도 폭탄이 나왔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잘 들리죠? 이제?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된 거니까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견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고만 하시거나,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들어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그거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뭐 제가 급하게 가려고 한 건 아니니까 차근차근 이제 저는 이게 정보를 전달해드려서 이해하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게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한번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당연히, 뭐, 고수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보다 다 아시는 분들은,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시작할게요. 잘 안 들리셨다고 하니까. 지금 잘 들리죠? 예. 자, 오늘 이틀 연속 2차 전지주가 폭락을 했거든요.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돼가지고, 반대 매매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많이 높아져가지고, 아, 이거 내일은 반등 나오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경험상 보면, 내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좀 많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또 더군다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아, 조금, 예, 뭐 신용미수 쓴 사람들 같은 경우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최근에 지금 말한 여러 뉴스나 이런 데서 접해 보셨겠지만 이 공매도 세력들이 뭐 폭탄적으로 날렸다, 뭐 이런 막 폭탄처럼 이렇게 해결하려고 날렸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정 부분 맞아요. 저도 많은 뉴스 접해봐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공매도 과열 종목이 오늘 하루 지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내일 풀리니까 이게 더 어떻게 될지 이제 더 하락을 할지 뭐 그거는 이제 한번 내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틀간 거래량을 보면 쇼커버가 역대 최대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거래대금이 거의 26조 원 가량 나타났는데 외국인들이 25일 날 그리고 26일 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샀어요. 거래 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졌어요. 코스닥이 26조 이렇게 터진 적이 없거든요.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이 외국인들이 밑에서 이렇게 샀다? 이게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게 1시 반인가 이게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거의 7%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이 시발점은 아무래도 이 외국인 세력들이 공매도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물량을 던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까지 단타 세력까지 이제 따라 붙으면서 추가적으로 더 폭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여기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LNF 같은 경우 이날 거래량만 거의 10조 6천억 가까이 터졌어요. 이게 코스닥 전체의 40%를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차지하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코스피가 막 이해할 수 없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저는 뭐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막 전쟁 난 줄 알았거든요. 이거 왜 밥 먹고 왔더니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지? 뭐 전쟁 나, 막 뉴스부터 이것저것 다 찾았어요. 근데 전쟁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좀 당황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막 하고 그랬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공매도 관련해서 얘네들이 물량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티나님 안녕하세요. 네, 좀 최근에 쉬다가 하기 싫어가지고 좀 쉬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계속 해볼게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그날 2차 전지에서 물량, 이제, 이 공매도 폭탄에서 물량이 막 빠져나왔잖아요. 이 세력들이. 이게, 외국인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했다고 찍히지만, 이게 매수한 게 아니거든요. 빌린 거를 갚은 거여서, 얘네들은 솔직히 말하면 탈출한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2차 전지에서
이게 이때 급격하게 돈을 뺐잖아요. 에코프로하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주식에서 뺐는데, 이때 빠르게 이 돈들이 어디로 이동했냐? 반도체로 이동을 했어요. 반도체로. 이때 삼성전자가 정확히 이 시간대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어느 정도 상승을 흐름 보였어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여기 그 바이오 쪽으로 이 돈들이 다 이동한 거예요. 네. 아, 싫어. 네.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정보 찾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싫다 그래서 안 했죠. 근데 좀 해야 되겠 다시 맘 잡고 한번 열심히 잘 해볼게요. 네, 한번 계속 해볼게요. 네, 재밌게 좀 봐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이동을 했는데 이게 반도체가 오를 타이밍이었거든요. 왜냐면 일주일 한 7일에서 8일 전에 보면 이때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급등 흐름을 보였어요. 보통 이렇게 주가가 보통 급등을 하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횡보를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네들이 물량이 빠지면서 7, 8일 지난 다음에 이 돈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갔거든요. 아마 이 고점 대비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 한 이 정도 되시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7일에서 한 10일 이 정도 사이가 되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세력들이 그럼 어떻게 빠져나갔나 한번 봤어요. 저도 한번 어떻게 움직였나 봤거든요. 예, 공매도 이제 청산을 이제 하려고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 앞으로 하락할 거를 예측을 해서 고점에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려서 파는 거, 즉 이제 내가 주식을 빌려서 팔았기 때문에 주식을 사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매도인데, 그러면은 내가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서 저가에 내가 그 주식을 사야 내가 이득을 보겠죠. 떨어진 거에 베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막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막 배터리 아저씨가 이거는 저평가돼 있다, 더 있다 이렇게 되니까 저도 이제 배터리 아저씨 좋아하고 아저씨가 이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진짜 잘 가겠다 했는데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막 가가지고 막 존경스러운 얼굴로 많이 바라봤는데 이제 뭐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얘네들이 이제 이걸 못 버티고 단기적, 말이 헷갈리네. 네.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더 올라가면은 자기네들도 손해를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빨리 지금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금리 인상 전으로 봤던 거예요. 금리 인상 전. 금리 올리기 전으로 빨리 얘를 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공매도 걸었던 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매도를 시작했는데 이 얘네들이 매도한 그게 번개탄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개인 처음에 이제 단타들이 매도 세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이나 신용 썼던 물량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지속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보니까 개인들이 이틀간 차익 실현을 이제 했다고 이제 뭐 방송에서는 나오는데, 한 4,700억 가량, 요렇게, 에코프로 BM만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틀간 4,700억 가량을 샀어요. 이만큼. 근데 이게 산 게 아니에요. 산 게 아니고 주식을 빌렸던 거를 갚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주식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는 어찌 보면 털고 나간 거죠. 네. 털고 나간 거예요. 네. 이건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아니라 털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왜 얘네들이 다른 2차 전지도 당연히 있지만 이
에코프로 BM에 좀 쏠렸던 이유는 이게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면 공매도가 안 돼요. 공매도가 안 되는데 뭐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공매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공매도가 안 되니까 그거를 청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금리 인상 전으로 그 시기를 잡았던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쏟아져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물량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분명히 손해를 봤을 거예요. 얘네들이 매수를 해서 지금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이득이 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얘네들은 주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 급등했던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걸어놨는데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청산을 했잖아요. 청산하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숏 커버링 처분하면서 올라갔던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얘들 손해를 봤을 거거든요. 그럼 이 손해 본 물량을 과연 그러면 어디서 충당을 했을까? 그거를 좀 추정을 해보면 이 포스코 홀딩스에서 그 이익을 회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징후가 나왔어요. 왜냐면 포스코 홀딩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여기 보세요. 25일부터 엄청나게 개인 투자자들이 샀어요. 급등할 때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이만큼 샀어요. 이건 개인들이 진짜 산 거겠죠. 개인들이 공매도 때릴 리는 없으니까 개인들이 산 거겠죠. 근데 외국인들은 2조 원 가까이 팔았어요. 이건 공매도가 아니라 진짜 판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이 여기에서 매집해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고점에서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물려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보면 외국인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하고 포스코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자금을 거의 70-80% 이상 다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 다 빼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올라가려면 솔직히 힘들긴 할 건데 지금 솔직히 주식이 지금 이렇게 2차 전지가 이렇게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폭락을 하면 절대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지진 않거든요. 한 번은 무조건 들어주니까 요때 한번 탈출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건 또 이따 가서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포스코 홀딩스에서 털었고 에코프로에서 털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폭락시키면서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당분간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 지금 보는 이유가 이제 다 팔았으니까 이제 다 수익 내고 청산하고 나왔는데 이미 고점에 개인들이 물려있는 상황에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 이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물량들 분명히 다 던질 건데 굳이 지금 급하게 들어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좀 최소 길게는 뭐 6개월까지도 갈 수 있겠죠. 조금 힘들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특히 오늘 금리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 파월이. 예. 근데 이제 어제 청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청산한 이유가 한국과 금리 차이가 나니까 한국은 금리가 3.5%고 미국은 현재 5.25%거든요. 그럼 현재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1.75%가 나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한국은행에다가 맡기면 이자를 35,000원밖에 안 주는데 미국은행에다가 맡기면 52,500원을 준대.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미국에다 맡기지 한국에다 맡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금리를 올리면 미국으로 자금을 빼야 되겠구나, 이동을 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언과 포스코 여기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공매도 처리하면서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 개미밭이에요. 개미밭이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을 단기간에 돌파하기는 솔직히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금리차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돈을 빼면 뭐 당연히 이득을 보겠죠.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안 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한국 아직 먹을 게 많다. 섹터에서 뭐 이렇게 돌려먹을 게 많다. 아니면 뭐 더 주가를 아직도 더 상승시킬 여력이 있으니까 좀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만족을 시키려면 이 금리 차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와야
얘네들이 만족하고 해외로 미국으로 돈을 빼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1.75 왕복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 나갈 때 합쳐갖고 하면 뭐 대략 한 3% 이상의 수익이 나려고 한다고 하면 얘네들이 주식을 회전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7월 초나 6월 말, 뭐, 티나님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막, 제가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아간다.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차익 실현을 많이 이렇게 한다. 정신없게 올리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처럼, 주가를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정신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외인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물리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횡보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수익을 내거나 두 번째 옵션은 새로운 섹터를 찾아서 뭐 AI나 자동차나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데 섹터를 끌어올리겠죠. 그러면 이 금리 차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국인은 2차 전지에서 빠져나간 이유 이제 털면서 외국으로 빼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섹터로 해서 추가적인 이득을 남기려고 좀 이제 어찌 보면 금리 인상 전에 현금화를 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미밭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이제 또 한번 대략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드릴까? 칠판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제가 칠판을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요거는 개인 의견이니까 그냥 요렇구나만 생각해 주세요. 네. 다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자, 이제 해볼게요. 지금 에코프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가서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차트가 대략 보면 뭐 여러 가지 차트 볼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차트든 간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빠지잖아요. 고점 대비 뭐 한 30%, 많게는 40~50%까지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올려주는데 이 전고점까지 가지는 거의 않아서 보통 한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그러면 장은 이렇게 안 끝나요. 이렇게 반드시 올려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겠죠. 21선이.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면 이때 전고점이 왔다. 이때 한번 털고 다시 여기 한 50% 정도 떨어졌다. 아니면 30% 정도 떨어졌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이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 이거죠. 저 보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이 구간인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나 세력들 뭐 이렇게 공매 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펀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겠죠. 얘네들이 남아있던 마지막 물량을 던질 거예요. 여기서 그럼 더 빠져요. 그 다음에는 쭉 이렇게 보통 이제 흐름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도 없고 뜸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뜸해질 때가. 그럼 이때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제 점점 나가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1차적으로 여기에서 외국인이나 공매 세력들이 이 번개탄처럼 한번 매도 물량을 팍 던지잖아요. 그러면
2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단타 세력들 있잖아요. 데이 트레이딩 하거나 전문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 전업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때, 이상하다, 지금 이상한데? 하면서 2차적으로 던져요.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직장 하면서 이제 주식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신용 미수 그런 사람들이 던져요. 이게 한 3일 정도 빠지잖아요. 3일 정도 빠지면 미수가 3일 결제일이기 때문에 이거 청산당해요. 그럼 또 빠져요. 미수 때문에 이제 신용 때문에 또 빠져. 근데 이걸 버티려고 물을 탄단 말이에요. 물을 타면 이게 주가가 이제 주포나 이런 좀 뭐랄까 세력 이제 외국인 세력들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면 이제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또 물을 더 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 무조건 빠져나와야지. 못 빠져나오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절대 못 가요. 왜냐면 아까 보셨듯이 다 나갔어요, 이미. 다 나갔어. 다 나갔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얘네들은 다시 안 들어와요. 제 경험상. 이제 다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이제 들어오려면 좀 기다리는 게, 이 2차 전지주가 아예 안 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제자리를 찾아왔다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뭐 컨센서스 한 110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였다고 하는데 150만 원 간 상태에서 뭐 폭락하는 거는 당연한 조정이다. 저도 동의하거든요. 당연히 조정이긴 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세력들도 안 올릴 거라는 얘기죠. 그냥 지금 이제 여기서 공매도랑 다 청산을 했으니까 우선 여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물려 있는데 이 물량을 받으면서 가겠냐 이거죠.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밑에서 거래량 죽이면서 물량만 받쳐놓고 기다리죠. 다른 종목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용미수 쓴 사람, 강제 청산 이런 애들 다 나가면서 이제 그럼 존버한다 이런 친구들도 점점점 지쳐 나가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 섹터가 나오면서. 이거는 뭐 현대 로템 뭐 이런 거 봐도 비슷한 흐름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그런 거 참조해 보시면 이것도 그렇게 가겠구나.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한참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더군다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떨어지니까 막 오늘 또 물탄 사람들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근데 내일 더 빠질 가능성 높거든요. 왜냐면 금요일이고 3거래일이잖아요. 고점 대비 빠진 게. 그 다음에 또 월요일 날은 또 반대 매매 나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 타는 거는 솔직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가격 얼마부터 타라 뭐 이런 것까지는 상세하게 제가 말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 때문에 뭐 어쩐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씨부리는구나. 이제 그렇게만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만약에 물을 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는 직장인들 같은 사람이라면 요렇게 조금 이제 잠잠해져 가지고 거래량이 거의 줄어들었을 때 이제 그때쯤 이제 좀 조금씩 매집해두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어차피 상승을 할 거니까 뭐 이렇게 좀 그 흐름을 타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배터리 같은 경우는 3년치를 미리 수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물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뭐 공매도 이제 개관들은 지금이라도 공매도 정리하는 게 너네들한테 이득일 거다. 막 이렇게 막 경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저도 2차 전지는 아직 지금 더 갈 거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더 가기 위해서는 한번 내려앉아야 가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직선으로 막 이렇게 쭉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올라가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지금은 내려가는 조정 과정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막 신용미수 쓰신 분들이야 진짜 좀 힘든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러시겠지만 뭐 이 직장일 하시거나 좀 여유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밑에서 막 10만 원대, 20만 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벌써 10배 수익 나고 지금 이제 재밌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 한 지금 20% 이제 빠진 상태에서 좀 손해 봤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사람들이 지금 판다? 좀 가지고 계신 김에 쭉 뭐 연말까지 또 가지고 계시면 지금 뭐 최고점 이상만큼 더 가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보긴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최소 한 1, 2개월 이상은 힘든 세월이
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이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그다음 자동차, AI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야로 또 순환매를 돌리면서 이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그쪽에서 또 창출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지금 좀 물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만약에 2차적으로 반등하는 단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 파동을 노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 파동을 노린다고 그러면, 한 상승하고 고점 대비 한 7일에서 8일? 그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신용미수나 이런 게 좀 정리가 되면서 조금 저가를 형성하면서 반등세가 좀 나오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7일에서 8일, 많이면 10일? 요 정도에 사두면 좀 올라가는 그 흐름이 나와서 이 작은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폭을 좀 먹을 수 있지 않나. 단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응이 되는 사람들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미국은 좀 진짜 시장이 좋아요. 이제 다음 미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은 지금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최장 기간 13일 연속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흐름은 좋은데, 이건 앞으로 좀 연속 상승이긴 하지만, 조정은 좀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은 시작하긴 했겠지만, 우선 요거는 어저께 장이니까. 예. 그리고 기준금리를 아까 이제 많이 뉴스 같은 거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렇게. 22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올렸잖아요. 지금 미친 듯이 올렸는데, 이렇게 올리고 나서 경기가 안 풀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파월 할아버지는 경기 안 풀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어제 저도 3시에 금리 발표 나고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들으려고 좀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시 이제 3시 반부터 해서 그걸 좀 들었었는데 이제 금리 동결하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나오는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이 내용이 핵심이었어요. 거의 주였어요. 핵심. 근데 기자들이 숏 배팅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기자들이 전부 다 집요하게 그러니까 그 하락 관련된 그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금리, 이제 금리 9월 달에 올릴 거냐, 이거 올려야 되지 않냐, 12월 달에 어쩌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파월이 요리조리 계속 잘 피했거든요. 대화를, 답변을,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회피하면서 진짜 말을 어찌 보면 좀 비둘기파적으로 계속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마지막에 그 기자 하나가 조금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조금 그 이후에 미국 그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 말을 해가지고 그래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뭐냐? 금리를 2025년까지는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내려?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는 한 내년 3월이나 이때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025년까지 안 내린다? 그러면은 이거 좀 시장에 충격이 가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미국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찌 보면 2025년까지는 그러면은 경기가 좋다는 소리네. 금리 내리기 전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2025년까지는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S&P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방향성을 잡았던 거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아침에 주가가 1%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어저께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상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파월은 9월에 금리 올릴지를 회피를 했고, 이때 이제
질문을 기자들이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파월이 나 우리 12월에 올릴 수도 있어. 만약에 이런 얘기를 낌새라도 냈다면 어제 주가 폭락했을 거예요. 뭐 아마 오늘도 우리나라 주식 폭락했겠죠. 근데 이거를 파월이 잘 피해가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잘 이제 좀 버텨줬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월 이제 할아버지는 이 2% 물가를 좀 많이 고집을 하더라고요. 달성할 때까지는 아직 여전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좀 우리는 이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되고, 이 근원 인플레이션 이제 그 뭐랄까 기름이라든가 집값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상태 좀 고조돼 있으니까 그것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어요. 우선 결론적으로는 미국 경제는 탄탄하기 때문에 이거 물가 목표치 잡고 이렇게 금리 올리는 거, 긴축 정책 하는 거 미국 견딜 수 있어. 경제 견딜 수 있어. 그러니까 지표 나오는 거 보면서 금리를 더 올릴지 내릴지 지켜보면서 알려줄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 6월달 CPI는 3%고 근원 CPI는 4.8%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이나 이제 발표가 나오면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올해 금리 안 올리겠네 이렇게 시장을 해석하겠죠.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발표되는 거, 하여튼 그거가 낮게 나오거나 동결돼서 이제 비슷하게 나오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표를 나한테 줘봐라. 그럼 내가 한번 예측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유가 그래프를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한테 유가 그래프를 주면 소비자 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예측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남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 자동차 기름 넣을 때 막 10원 올라가고 20원 올라가는 거 민감하잖아요. 저도 10원, 20원 싼 데 찾아서 넣고 막 1원, 2원 싼 데 찾아서 넣는데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겠죠. 같은 기름이니까. 거기서 남자들은 물가가 올랐네, 내렸네 이런 걸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기름값이 올랐네? 그러면은 물가가 올랐네 이렇게 느끼는 거고, 기름값이 내려갔네? 그러면 좀 다행이다. 좀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유가를 보면 어느 정도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예측이 돼요. 우선 기름값을 좀 앞서 나가서 보면 지금 현재 유가가 조금 오르긴 했어요. 아마 티나님이나 이제 한 2주 전에 들었던 이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얘기를 좀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그어놓고 이 박스권 안에서 거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 이유가 밑에서는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채워야 돼요. 아직도 미국이 못 채우고 있거든요. 이 전략 비축률. 그때 막 풀었던 거. 전략 비축률을 고간 그거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가가 내려오면 무조건 이게 미국이 채울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등하는 힘이 있고, 위로 올라가서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8월에 그 감산하는 거를 9월에도 이제 이렇게 감산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 부양책을 준비를 하면서 내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부동산을 뭐 하면은 무슨 혜택을 준다. 소비를 하면 무슨 혜택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양책을 냈다는 거는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름을 좀 많이 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축유와 중국 소비 때문에 이 밑에서는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하락하는 이슈는 원유, 지금 내가 이거 거꾸로 썼네. 네. 하락하는 이슈는 하여튼 그 금리가 최근에 인상됐잖아요. 오늘 인상됐잖아요. 그럼 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수요가 줄겠죠. 수요가 지니까 그 압력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6월달 이제 CPI가 나오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월에 이제 기름값을 월별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 중간값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중간값을.
예를 들어서 여기 하면 여기고, 여기고, 예를 들어서 여기고, 이게 중간값이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CPI가 내려가죠. 보실래요? 아까 어디 있냐? CPI 보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냐? 너무 많이 내렸나? 그러면은 이번 발표도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겠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좀처럼 안 잡힌다. 소비자 물가, 이 CPI가 안 잡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좀 더 이게 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잡히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연준이 앞으로 금리는 더 올해는 안 올리겠네. 그냥,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예전에 파월 의장이 이런, 작년 3월이나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나서, 계속 올린다고 얘기 안 했고요. 올리고 나서, 이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발표를 할 때, 파월이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고 상당 기간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현재 올해는 이런 식으로 상당 기간 유지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2번 올린다 해서 뭐 올해 이번에 올렸으니까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번은 9월이나 11월이나 12월에 올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물가가 3%대로 떨어져 있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경기가 뒤로 후퇴하는 경기 침체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은행들까지도 위험하고 이제 좀 그나마 살아났는데 은행들도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뭐 새마을금고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리는 거는 좀 솔직히 모험이에요. 좀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안 올리고 좀 이제 동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는. 예. 그래서 파월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지 않다. 연착륙, 경착륙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무착륙이다. 착륙 없어. 경기 침체 없어. 우리는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갈 거야. 이 의미는 뭐냐? 금리를 더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 금리를 더 올리면 침체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더 이상 안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침체가 뭐 온다 안 온다를 본다거나 뭐 오던 말던가 긴축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침체가 안 오는 쪽 이렇게 산다고 하면 금리 안 올리겠지. 더 이상 안 올리고 길게 유지하겠구나. 뭐 이렇게 2025년까지 물가가 안 잡힐 수 있다고 했으니까 목표치가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3%인데 2%대로 떨어져도 그때도 금리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쭉 유지하면서 이게 2%대에서 안정적으로 잡히는 게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제 내리든 말든 이제 그때 결정을 하겠죠. 이제 그거를 보면서 보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결론은 이제 이렇게만 이제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 내년까지도 금리를 내린다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럼 내년까지도 미국의 고용은 탄탄해지고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내리면 주가는 상승하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잡으면 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도 좀 재미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경기가 좋다는 거를 또 파악할 수 있는 게 금리와 달러는 내려가고 증시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이 광고에 대한 지출을 줄이지 않고 있어요.
예, 좀 뉴스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 미국 기업들이 광고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의미거든요. 보통 이제 회사가 어렵거나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가 광고 분야거든요. 근데 광고를 지출을 줄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좋겠구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그 효과 때문에 뭐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률도 늘어나겠구나. 뭐 이런 걸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경기가 좀 아직 좋다, 탄탄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용 보고서는 이제 앞으로 한 2번 정도 남았고, 이제 9월까지, 예. 그 물가도 한 2번 남았고, 지금 다음 주인가, 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잭슨홀 연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가지고, 뭐, 7월, 이제, 9월달, 그때 결정을 하겠죠. 근데 뭐 거의 동결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패드워치, CME 패드워치 들어가서 봤더니, 예상대로 동결 가능성의 80% 의견이 지금 집중돼 있더라고요. 0.25 올린다는 20%인데, 뭐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뭐, 인플레이션만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가면서 조금 잡힌다고 하면, 이 동결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이때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한다. 뭐, 이런 흐름이 나오면, 주가는 또 올라가겠죠. 예. 요것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종합주가로 이제 가볼게요. 혹시 잘 듣고 계시나요? 다 나가셨나? 어렵나? 아니면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나요, 혹시? 계세요? 똑똑똑. 아, 듣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전 다 나가신 줄 알고. 자, 제가 조금 이렇게 정신없이 계속 했는데, 우선 잘 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그런 거에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좀 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뭐 요 내용은 내일 또 반복하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또 그렇게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거 한번 이제 오늘 흐름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명하다 보니까 댓글을 좀 잘 못 읽었네요. 티나님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날짜 정해놓고 날짜 정해놓고 처음에는 한 일요일에 할까 토요일에 할까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 좀 뭐랄까 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근데 해야 되겠어요. 저한테도 도움되고 좀 뭔가 심심하더라고요. 심심하고 같이 하다 보면 또 저도 도움이 되니까, 저도 머릿속에 정립이 되고 제 데이터가 쌓이면 뭐 저도 투자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정보 좀 뭐 전문 잘하시는 주식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제 방송 들어봐야 이게 쓸모없네, 그냥 주저주저 하는구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게 왜 떨어졌지, 어떻게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방송하는 목적은 초보이시거나 아직 조금 주식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거나 좀 지식을 얻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니까. 전문가분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해서 좀 그냥 귀엽게 좀 봐주세요. 태클 걸지 말아주시고. 네. 하여튼 한번 이제 종합주가 쪽 한번 봐볼게요. 이제 자, 이제 또 설명하다가 채팅 좀 잘 못 봐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분을 좀 만회하면서 좀 올라가는 반등 흐름이 보였거든요. 자, 이게 제가 방송을 한참 할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 티나님이나 다른 이제 와셨던 뭐 라떼님이나 이렇게 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반드시 올라간다. 마틴존 부근, 121선 부근에 오면 반드시 올라간다. 근데 뜰 겁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떴어요. 이렇게. 떴잖아요. 오늘 잠깐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21선 있는 부근에서 조금 저춤할 것이고, 그리고 정고점 있는 부근에서 이 엠파동
거기 때문에 싼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두드러 맞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을 안 했어요.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휘기님도 아마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뭐 우연치 않게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딱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오늘도 그렇고. 자, 이거를 조금 이제 30분 봉으로 확대해서 보면 요때 상승할 때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W 파동이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W 파동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0분 봉 상에서 21선이 이렇게 현재 쌍봉이에요. 쌍봉. 쌍봉인데 지금 원래 이렇게 이 전 고점 부근에서 보통 횡보 나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꾸 헷갈리는데 급락을 하잖아요. 급등을 해요. 그럼 이 쌍고점 부근에서 보통 이렇게 한번 털거든요. 털면 이게 다시 이거 치고 올라가려면 한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빠지는데 이 빠질 때 30%에서 50% 이 부분까지만 가야지 이 더 밑으로 가면 솔직히 조금 상승하는데 좀 힘겨울 수 있어요. 강하게 상승하려면 전고점 쌍고점에서 한번 이제 투드려 맞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딛고 올라가야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일 수도 있어서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응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도 뭐 걱정할 건 없는 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버티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급락 후 급등을 하고 나서 횡보를 하면 21선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급등을 하고 횡보를 해서 이게 조정 기간을 보여주면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이 조정 기간을 보인 만큼 더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이 그 구간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전 고점과 이 전 저점을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올라가주면 땡큐죠. 이게 강한 거예요. 여기서 딛고 21선을 딛고 올라가주면 요건 강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대응 구간이긴 하지만 대응 구간과 예측 구간을 이제 한다 그러면 여기는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이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는구나 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는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를 뚫고 강하게 올라가주면 앞으로 상승 추세가 나올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여기서 이 저점만 밑에 저점만 깨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기 좀 하면 이게 횡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 급등을 하고 횡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다음에는 분명히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은 뭐 자연스러운 조정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혹시나 이제 종합주가를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한다 그러면 내려가도 전 저점 여기만 안 깨면 된다. 만약에 21선과 61선 있는 데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전고점 뚫으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렇게 한번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괜찮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금요일이고 지금 이게 흐름이 아직 뭐 상승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일이랑 월요일 날 올라가지고 한다면 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가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좀 상승에 좀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건 30분 봉이고 요건 주봉 차트인데 떨어져도 여기서 딱 받쳐주잖아요. 여기 241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하고 좀 달라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후 횡보, 이런 좀 박스권 구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돌파하는 흐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나 뭐 2차전지 관련주가 폭락을 한 영향도 있긴 하지만 이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 음봉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게 뭐 대세적으로는 좀 앞으로 이렇게 뭐 계속 빠지거나 그러진 이제 더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상향을 보일 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강하게 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미수 물량, 여기서 반대 매매 나오고 뭐 뇌동 매매하는 물량 나오고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다가 갈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냐, 현재 이렇게 고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점인 상태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현재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아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혹시나 이렇게 무너지면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꺾여요. 그러면 모든 하락 파동, 상승 파동은 이제 뭐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M 파동과 W 파동을 거쳐요. 상승하려면 W 파동을 거쳐야 되고, 하락하려면 이 M 파동을 거쳐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락하면 이런 식으로 5일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고, 그 다음에 61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거든요. 이건 진짜 강하게 빠지는 건데, 이렇게 빠지면 얼만큼 더 빠지겠냐, 언제 반등을 하겠냐, 이런 걸 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5일선이 이렇게 빠지고 21선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21선이 미완성 M 파동이잖아요. 이 구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드시 떠야 되거든요. 이쪽 같이. 이렇게 떠야 돼요. 이렇게 떠야 돼. 전고점처럼 떠야 돼. 그러면 이게 어디서 반등이 나오냐. 이 주가는 이제 121선이나 이 241선 사이 마틴 구간이 있는 데에서 이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거의 여기 이 방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막 빠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쭉쭉 빠지는 건 아니고 한 이 정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제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이대로는 절대 쭉쭉쭉 안 빠지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한 내일 말고 한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한다. 월요일부터는 좀 떨어지면 이제 저가에 매수해야겠다. 밑에서 사자. 이렇게 해서 좀 추가적으로 막 좀 매집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어차피 현재 지금 시장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상향이기 때문에 저가에서 잡으면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일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는 하락을 하면 적극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상승을 하면 얘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박스권을 그리던가 뭐 이렇게 되겠죠. 급등 후 횡보, 박스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들이 배터리 2차전지 관련해서 다 정리한 부분을 뭐 자동차, AI 뭐 이런 거에 계속 순환매를 하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걸어가면서 수익을 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아니면은 뭐 자동차나 AI에 특상을 해서 2차전지 상승하듯이 쭉 끌어올려 준다고 하면 여기서 이 박스권을 빠른 시일 내에 돌파를 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어떤 분야로 이동을 하는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뉴스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면서 이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코스닥 이 30분봉 차트인데 지금 이게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하고 급등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 매매도 나오고 지금 이제 신용미수 반대 매매 나오고 이런 게 보통 고점 대비해서 3일에서 4일 정도 후에 이제 물량이 강제 청산 당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은 좀 내일이나 이렇게 좀 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분들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떨어질 때 밑에서 매집을 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반대 매매 아직 안 나왔다고 봐요. 왜냐면, 어저께 물량이 나와가지고 폭락시켰잖아요. 오늘이 D1일이죠. 그리고 내일이 D2일이에요. 그럼 이제 강제 청산이 나오려면 내일하고 월요일이에요. 근데 오늘 물 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오늘 물 탄 사람까지 청산을 시키려고 하면 화요일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좀 물을 타고 싶다 그러면 화요일 이후 이때부터 접근을 하면 이렇게 좀 올라가는 흐름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급격히 내렸기 때문에 급격히 또 올라가겠지? 절대 이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에코프로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에코프로나 아까 초반에 어딨냐? 이렇게 포스코홀딩스도 이 고점에서 물리게 했는데 외국인이나 국내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이 미쳤다고 저 위에 올라가고 저 물량 다 받아 먹을까요? 단기적으로? 절대 안 받아 먹거든요. 절대 안 받아 먹어요. 얘네들은 올라가면서 진짜 좋은 호재가 나와가지고 막 급등시켜야 되거나 뭐 쇼스키지 뭐 공매도 강제 청산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 거래량으로 해서 이 밑에다가 매집 물량을 계속 이제 주문을 넣어놔요. 이렇게. 아마 이제 호가창 보면 매도량보다 매수량 호가창이 더 많을 거예요. 여기는 매에서 1, 2만 주, 여기는 뭐 한 10만 주 막 이렇게 쌓여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개인들이 강제 청산 당하거나 이런 거 뭐 더 떨어질까봐 던지는 물량들 그냥 밑에서 그냥 받치기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물량이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싸게 사는데 굳이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거 다 산다? 이거는 누가 초등학생도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가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좀 안타깝긴 한데 진짜 이 공매도를 좀 정부가 좀 손을 보던가 좀 이거 좀 기간을 둬서 좀 하던가 좀 이렇게 좀 해야지. 좀 개인 투자자만 손해만 볼 수 있게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개인 투자도 좀 공매도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던가 좀 이렇게 좀 공평한 룰에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닌 상태니까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어찌 보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보다는 뭐 외국인, 펀드, 기관, 이 큰 돈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걔네들 눈치를 봐야 되고 걔네들이 좀 번개탄 같이 힘을 팍팍 써주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를 우선 좀 따라가야 되니까 좀 얘네들이 매집을 해서 밑에 뭐 호가창에 보면 매수 매도 창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매수 매도 창이 이제 여기에 막 매수 창에다가 그냥 물량을 엄청 막 2, 30만 주씩 막 쌓아놓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매도는 한 1, 2만 주, 뭐 몇천 주,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죠. 이거 물량 한 번에 잡아먹으면 팍 급등할 수 있겠네? 노. 절대 팍 급등 안 시키거든요. 여기에서 물량 나오는 거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거래 막 올라갈 것처럼 막 하면서 주워 먹어요. 위에다는 매도 걸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처럼 같이 이렇게 매수량 걸어놓으면서 저점에서 이렇게 사면서 반등 나오면 그때 탈출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좀 법도 좀 개정이 좀 되고 좀 공평하게 좀 뛸 수 있는 환경을 좀 정부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보면은 좀 저도 좀 열불이 좀 나요. 네. 하여튼 그렇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티나님도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도 보셨을 때 제가 이때 얘기 드렸었잖아요. 올라가더라도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두드러 맞고 올라갈 거다. 근데 지금 딱 보면 그렇게 됐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올라가서 전고점 부분에 두드러 맞고 내려올 거다.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긁고 올라가죠. 그렇죠?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요 그림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올라갔죠. 자, 코스피 짠. 여기도 그렇게 갈 수 있다 이거죠. 전고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비슷하죠? 그렇지 않아요? 비슷해 보이죠? 미국. 그리고 이거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코스닥에서도. 보세요. 코스닥 일봉 차트예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일찍 나왔어요. 급등, 급락, 거의 전고점 부분에서 두드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50% 정도 내려왔다가 돌파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 흐름이 코스피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는 현재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외국인 세력들이 에코프로랑 지금 포스콜디스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쭉 돈을 빼서 코스피로 좀 이동을 하는 게 아닌가. 반도체나 이제 이런 쪽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주축이 되는 뭐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자금이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내일 혹시 코스피 갭 상승으로 전고점 넘는 거 알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오늘 급등 나올 거라고 봤는데 지금 이게 내일 오늘 지금 이 코스피 차트에서는 제가 지금 코스피 차트만 갖고 왔지만 지금 코스피 차트에서는 지금 얼마 안 올라갔잖아요. 여기 보면 얼마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선물 차트를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선물 차트를 보시면 이게 전고점까지 올라왔어요. 전고점까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에요. 거의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일 갭상승으로 나오면 돌파할 수도 있지 않나. 네.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면 좋죠. 그러니까요. 오늘 얘네들이 말했잖아요. 여기 에코프로랑 2차전지에서 돈을 지금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에서 이렇게 샀다고 뜨지만 이게 산 게 아니에요. 돈 다 뺀 거예요. 이 주식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식 얘네들.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이거 산 거 아니거든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오해하시는 분 많은데 이거 산 게 아니라 빌린 거 갚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 없어요. 얘네들 이제 쳐다도 안 볼 거거든요. 당분간은. 그럼 이 돈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신기할 정도로 2차 전지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빠질 때 빠짐과 동시에 삼성전자랑 바이오가 올라갔어요. 반도체로 이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돈이. 코스닥에서 어찌 보면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지금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흐름이 이 코스닥과 같은 흐름이 어디 있냐? 이 코스닥 흐름 좀 일찍 나왔죠. 코스닥이 미국장하고 이거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서 여기서 잠깐 제친 다음에 전고점 돌파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서 잠깐 주춤한 다음에 돌파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미국 시장도 보세요. 미국도 아까 똑같이 드렸죠. 미국 시장도 티나님이랑 그때도 한참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쵸? 기억나시죠? 네, 이 부분이었는데 이때 올라갈 전고점에서 무조건 두드러 맞을 것이다. 한번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랬듯이 여기서 정확하게 두드러 맞고 내려와서 21선 반등하고 그 다음 뚫고 올라가잖아요. 네, 이 흐름이 코스피에서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우선은 지켜봐야겠지만 이거는 제 뇌피셜이니까 100% 믿지는 마세요. 제가 뭐 신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더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시장에 보일 수도 있지만 흐름상으로는 이쪽이 좀 확률이 높지 않나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S&P가 이제 이거는 30분 봉인데 뭐 이렇게 갔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상승 하락 상승, 여기서 딛고 턴, 전고점 돌파.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선이었던 것을 지지선으로 만들면서 이제 또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왜 경제 지표는 안 봐도 차트 분석상 소비자 물가부터 뭐 졸트 보고서 실업 보고서 이런 거 고용은 더 탄탄하게 나올 거고 뭐 이러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고용 지표는 봐야 되겠지만 아까 이제 제가 사용한 걸 제가 한번 또 볼게요.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보면 어저께 거는 뭐 그냥 볼 거 없고 오늘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냥 캡처해가지고 갖고 온 건데 제가 아까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여기 신규 실업 아까 9시 30분에 발표한 거거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1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당연 진짜 이건 고용이 너무 탄탄한 거예요. 지금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인데 이거는 경기가 엄청나게 좋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스닥이나 이 S&P 500에서도 보듯이 이 차트가 올라갈 차트니까 정말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도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나온다 뭐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고점을 뚫은 상태니까 이렇게 전고점을 뚫은 상태니까 여기에서 반등 줬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요것도 나스닥도 한번 나스닥은 이미 한번 떠줬으니까 나스닥은 한번 이미 나왔는데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전고점 뚫고 올라가서 한번 여기서 지지 받았잖아요. 그럼 이건 상승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대응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전고점 돌파했고 올라갔다가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만드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표도 고용이 지금 오늘 좋게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도 그렇게 시장을 실망시키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졸트 보고서도 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나쁘지 않게 나오면 다음 주 8월 달에 우상향 예측해 볼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조금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나오는 지표들은 또 한번 체크를 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 언제냐? 네. 금요일 날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랑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 발표를 하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지표인데 이제 어떻게 발표가 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요동치겠죠. 요동치겠지만 저는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아까 봤듯이 유가도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박스권 좀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박스권 상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올라도 조금 오르거나 뭐 이런 식에서 막 경고하다. 너무 이제 이 3% 구간에서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우선 그냥 이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선 뭐 요거는 내일 보면은 알겠죠. 어떻게 지표 나오는지. 예. 우선은 이렇게 넘어갈 거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발표되더라고요. 중국 이제 월요일 날은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고 유럽도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하고 이제 화요일 날은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 중요한 것도 노동 졸트 보고서 지금 노동 탄탄하게 지금 데이터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좀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탄탄하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이제 고용 보고서도 아마 뭐 이렇게 좋게 나오겠죠. 미국 경기 탄탄하다. 뭐 이런 관련해서 뭐 그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 이런 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걸 쭉 체크를 하면,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악재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 아까 얘기를 했고, 안 했나? 환율. 아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환율. 네, 환율. 네, 아까 그 금리차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한국이랑. 금리차가 많이 나니까, 지금 5월 달에, 5월 달에 한다. 5개월 연속 자금이 순유입이 이제 그 달러가 순유입이 됐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급감했거든요.
막 이제 외국 자금들이 잘 들어와갖고 주가도 막 띄워주다가 지금 이제 금리 차이가 많이 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99% 미국이 금리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 후부터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조금 좀 주춤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금리 차를 아무래도 좀 의식을 했던 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서 보듯이 이제 뉴스에도 났듯이 이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예. 한국이 이번에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이건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금리 차가 너무 크니까. 그렇다니 또 올리자니 지금 가계부채부터 지금 새마을금고부터 막 여러 가지 지금 삐걱삐걱 되고 있는데 이걸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막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주 추세는 상승이니까 올라가긴 하겠죠 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채 같은 경우도 아직도 이 역전돼 있는 게 바뀌지 않고 있어요. 네. 장단기 금리가 아직도 역전되어 있는 게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이 장단기 이제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다시 얘기를 드리면 금리 차이가 이게 역전이 되면 역전된 다음에는 거의 침체가 왔어요. 보통 금리 역전되고 나서 5개월에서 23개월 후에는 경기 침체 국면에 좀 진입을 했다. 예. 진입을 했다.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이런 게 과거 역사상 있었거든요. 예, 보면 옛날에 80년도에 아르헨티나가 붕괴했을 때도 이제 이렇게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일본이 그 잃어버린 10년 뭐 그거 관련해서 했을 때도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닷컴 버블 있을 때도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고, 리먼 사태, 그다음에 코로나 때 일어나면서 그 후에 경기 침체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금리 차이가 역전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파월이 아까 처음에 좀 많이 올려야 되네 PPT를. 파월이 경기 침체 안 온다. 경기 침체 없이 무착륙이다. 아예 우리는 침체 자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좀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게 역사상 있었던 패턴인데 이 패턴을 파월이 깰 수 있을지 좀 그게 좀 의문이 좀 들긴 해요. 파월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역사상 있었던 그런 패턴을 깰 수 있다는 것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경기 침체를 안 하고 무착륙으로 과거의 흐름을 보이지 않고 무착륙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더 우상향할 거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리고 2025년까지는 금리를 안 내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경기가 좋다는 뜻이니까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어디냐. 미국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에는 좀 짧게 해서 안 나왔는데, 잠깐만,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이거 차트를 보면, 뿅. 자, 이건 한국이고, 미국 차트거든요, 요거는. 지금 현재 미국 진짜 한국에다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 한국은 계속 이렇게 가는데 미국 봐봐요, 이거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하여튼 어찌됐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전 고점 부분에서 한번 두드러 맞을 수 있으니까 요때까지는 그래도 상승할 수 있겠다. 4,800 요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달려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한번 이때는 하락 쪽에 좀 베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 전고점이 올라가면 내려왔다가 다시 가야 되니까.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2024년까지면 언제야? 2021년에 찍었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봐야겠지만. 뿅. 자. 하여튼 그렇고, 어디까지 얘기했니? 자,
장단기 역전. 요거 된 거.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그때 횡보를 좀 보였는데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좀 블랙록이 ETF 신청한 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질질 끌고 있고 오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상자산을 좀 불법 세력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공문이 좀 떨어졌어요. 이제 이런 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범죄 수익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제도적으로 좀 많이 쪼으려고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돼서 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파월이 금리 올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좀 비트코인도 좀 현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 조금 이슈 있었던 거를 살펴보면 반도체 쪽도 있지만 여기 그 의료기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했더라고요. AI 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검토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의료보험을 검토하면은 이 관련 주가들이 매출이 상승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임상 데이터도 쌓일 거고, 그럼 임상 데이터가 쌓이면 세계의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에 좀 도움이 되겠죠. 이런 관련주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몇 개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찾아서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 갖춰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전반적으로 오늘 대략적으로 이것저것 한번 봐봤어요. 좀 제가 말을 좀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하긴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좀 모르겠어요. 네. 저 혼자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채팅을 좀 많이 못 봤는데 네, 이제 볼게요. 네. 혹시 다 도망가셨나?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이해 가셨나요? 제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좀 다시 해드릴게요. 고용지표 탄탄하게 나왔고. 한국이 좀 보바님, 보바님 안녕하세요. 한국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불안하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빠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여기저기에서 새마을금고라든가 여러 부동산 TF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삐걱삐걱 되는 게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우상향 할 것으로 보는 이유가 미국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저번에 그 실리콘뱅크나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계속 악재가 나올 때마다 그거를 잡았잖아요. 그렇듯이 한국 정부도 그걸 잡을 거예요. 잡을 거기 때문에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지금 아직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꺾이려고 한다고 하면 패드 그러니까 파월이 지금 미국 경기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돼요. 이제 좀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제 경기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은 올라가고 기업들 올라가고 지금 현재 기업들 2분기 실적 좋다, 1분기 실적 좋다 이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인플레이션 영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개를 팔았고 올해 100개를 팔았다. 근데 작년에는 1,000원에 팔았고 올해는 2,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마진이 2배로 뛴 거잖아요. 그럼 실적이 좋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물가가 더 높은 상황이고 이런 게 계속 올라가주면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오죠. 같은 걸 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흐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흐름이 죽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광고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경기는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 사태, 2차 전지 사태에서 주가가 폭락을 한다. 그러면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한 번에 다 사지진 마시고 분할해서 오늘 조금 내일 조금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사시면 이게 또 분명히 이제 상승이 나오니까 그때 이렇게 파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제 방송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궁금한 내용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같이 가셔도 좋고요. 저는 뭐 현재 뭐 리딩방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업체도 아니고요. 뭐 제가 뭐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제가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전에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러 가지 경제 방송을 했듯이 지금도 순수하게 뭐 이런 관련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다른 여타 방송처럼 주식 뭐 문자 이 번호로 1번 보내세요, 2번 보내세요,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예, 걱정 마시고 의심하실 필요도 없고, 예, 뭐 그렇게 하시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또 잘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좀, 뭐 지금까지는 그냥 듣고만 계셨다면 이제는 그냥 자신 있게 좀 이렇게 채팅하시면서 물어봐 주시면 저도 대답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는, 예, 그냥 구경만 하셨던 분들도 평소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말씀 주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당장 모른다 그러면 찾아서 내일이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저번에도 좀 2주 정도 하다가 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뭐 지금도 이놈 또 들어와가지고 좀 하다가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좀 가능하면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티나님도 이놈 또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이거 또 오늘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꾸준히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해보고 도움이 되고, 또 이러다 보면은 뭐 같이 와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이제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구독자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겠죠. 휘기님, 개인 대출 급증, 금리 인상도 참 한국 평가요. 네. 요일 정해서 하려고도 했는데 우선은 정리를 해가지고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이렇게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고,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쉬고, 이제 평일에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시장을 봐가면서 이슈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PPT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해보려고요.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주식 방송이라기보다는요, 경제 관련 방송이죠. 제가 뭐 주식을 이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사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요. 경제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어찌 보면 좀 교육적인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아니? 뭘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경제 관련 흐름 방송. 그러니까, 경제 관련 흐름 및 잡담 방송. 이런 거. 보바님, 충격이는 거 자세한 설명과 많은 도움 되셨다니 좋네요. 제가 바로바로 댓글 못 읽어서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 설명을 하다 보면은, 설명하다가 댓글을 보면, 내가 뭔 얘기했지? 이게 까먹으니까, 일부러 댓글 안 보고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한 템포 좀 쉬다가 좀 얘기 좀 하다가 다시 좀 달리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볼게요. 그리고 뭐 매일매일 하면 듣는 이제 희기님도 힘드시겠지만, 요것도 이제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뭐 시간 나실 때 틈틈이 보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할게요. 캐부자님, 경제 전문가. 제 경제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이것저것 많이 보니까 좀 이제 서당계 3년처럼 이제 조금 알아간 거죠. 과찬이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들어왔는데, 2주 좀 넘게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봐주셔가지고 좀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많이 버벅대지도 않으려고 노력하고 좀
좀 알차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한번 어떻게 시장이 좀 흘러가는지,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예, 제가 또 전달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좀 전달 드리고 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아까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아,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은 제가 좀 전달 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전달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밤도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제 오늘 코스닥 롤러코스터 탄 날인데, 조금 이제 위에 물리신 분들한테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가 구간에서 좀 매집하는 구간으로 가시면 괜찮을 거니까, 내일도 하락하더라도 좀 당연한,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좀 떨어지는 것도 좀 각오는,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각오는 하셔야 되니까, 예, 마음의 준비는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티나님, 그래도 기억하시고 계속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내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예, 예정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나님 F 프로 150만원에 산 개미들 어떤 거?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보바님 감사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게 채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내일 한 10시 반, 아니면 그 전부터 제가 키긴 하겠지만, 10시 반 정도에 해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5만 2만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뵐게요.